수입에 의존하던 무기 체계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는 자주 국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어떤 약간의 좀 자부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작용했고. 아, 진짜 이곳은 어떤 그 상황이 있어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이제 기술 자립과 기술 유출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시험이 가능하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변화 중인 한반도의 안보 환경. 첨단 과학 기술로 전장의 범위는 넓어지고 전쟁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첨단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곳.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 국방에 필요한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다. 강한 국방력을 위해 달려온 50년. 미사일, 호신, 성곽을 상징하는 로고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존재 이유를 말해준다. 자주국방, 그게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국방과학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뒤지지 않는 그런 무기체계를 개발해내는 그런 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장이 지상, 해양, 공중의 3차원이었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를 우주와 사이버 분야까지 확대시켰다. 단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전투는 5차원 수직 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만이 미래 전장에서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 50년간 묵묵히 한 길을 걸으며 자주 국방의 초석이 된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본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전문 시험장들이 존재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주소와 규모는 공개 불가. 대전연구소 본관.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하에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서 연구소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이곳은 항공기 태양열 복사 시험실.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항공기의 내외부 각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곳이다. 반대로 이곳에선 항공기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시험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설립 후 5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축적해왔다. 저희가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연구원들도 노력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 확보도 많이 돼 있고 나름대로 국방 분야의 원천 기술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군에서 특정 어떤 임무를 부여를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는 그 다 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비행체는 마하1 이상이나 이하의 속도보다 마하1 부근의 속도로 날아갈 때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실이다. 무기 개발은 그만큼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고 기술은 강력한 군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세계 9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첨단 과학의 보호인 국방과학 분야는 국가 간 기술 유출에도 매우 엄격하다. 기술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자주 국방도 없고 국가 경제도 손해를 보게 된다.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단순한 기술 개발자가 아닌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제 기술 보호가 굉장히 엄격해서 기술을 전혀 노출도 안 하고 안 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데 밤낮 없이 정말 일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야말로 그 국가관과 사명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해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진짜 이뤄내기 힘든
연구 개발은 100% 성공을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화약이 들어있는 시험체를 시험을 했는데 시험이 실패한 경우에 상당히 그 시험체를 처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화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누군가 그럼 알아줘가지고 한번 그렇게 격려를 해줄 때 그게 되듯이 그 뭐 대통령이 그 행사에 와서 뭐 직접 연구원들이 어깨는 다 안 두들겨줘도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주는 것들이 많은 뭐 힘이 되는 거죠, 사실 연구원들은. 이 뭐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 듯이 4대 핵심 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우주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X. 2021년 상반기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다. KF-X는 건군 이래 최대의 국방연구개발비를 투입한 차세대 전투기다. 최대 탑재량 7.7톤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돼 다량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2022년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서 최신 항공 전자 장비를 사용하여서 기존의 주력 전투기인 F-14, 15, 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KF-X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에이사 레이더.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우리 기술로 만든 시제품 출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차세대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기술 개발 단계 입장에서는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가기에는 아마 부족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51% 이상의 어떤 성공은 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 입장에서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외 선진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비관적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에 개발한 레이더들도 보면은 사실 선진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상황에서 다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시험 항공기를 통해서 비행시험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8월 7일 날 1호기에 대한 출고식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지금 물건을 한국항공에 납품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작은 70년대 초 국산 소총 한 자루 없던 시절이었다. 오늘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의 요람이요 본산이 될 서울 연구개발단지의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것을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번개 사업이란 이름으로 무기 국산화의 임무를 명받은 연구원들. 관련 산업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었지만 40일 만에 1차 시제품을 선보이는 기적을 이뤄냈다. 70년대 후반에는 유도무기 개발에 착수. 1978년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1987년 첫 선을 보인 현무. 현무 2-3를 거쳐 우리 군의 주요 전략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0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대공 유도무기인 천궁에 이어 한도탄 요격 능력을 추가한 천궁2도 개발에 성공했다. 2010년대에는 전차를 사냥하는 현궁까지 국산 미사일의 발전은 거침이 없었다. 적의 위협이, 즉 적의 표적이, 저희에게 위협이 되는 표적이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먼 곳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저희들이 방어하는 미사일도 필요하고요.
또 가까이 우리가 전차와 같은 가까운 데 있는 표적이 저희들에게 전차탄을 발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전차를 타격하는 이런 그 위협의 개념에 따라서 국산 미사일들의 종류가 여러 종류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초, 1초, 0초. 수년간의 연구개발 노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유도무기의 비행시험을 하는 날이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별이란 뜻의 함대함 유도탄 해성,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의 명중.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다. 우리의 전통 활을 형상화한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 전국의 산악 지역을 무대로 정상까지 직접 장비를 운반해가며 개발해왔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유도무기 중 가장 작고 가벼워야 해서 그만큼 더 만들기 어려웠다. 마침내 성공! 국산 미사일들은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젠 해외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당연코 비궁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1순위는 전 세계에서 그 70mm 직경으로 개발된 그 미사일이 이 3세대 방식으로 개발된 건 유일무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그 미국의 FCT, 그 동맹국 구위책의 비교 평가에서 만점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그 10발에 대한 모든 성능 테스트에서 다 합격을 받았어요. 2000년대 들어 선진권에 진입한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적과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자주포, 장갑차 분야에서도 세계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90년대 후반 개발된 K9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로 기계화, 자동화, 데이터 통신을 통해 대량 집중 사격이 가능하다. 다양한 탄종을 선택해 사격할 수 있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적을 단숨에 무력화한다. 21세기 최고의 전차로 불리는 K2 전차. 연구 시작 10여 년 만에 시제품을 출고했을 때는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다. K2 전차는 전차의 기동력, 화력, 생존성 등 그 전반적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이고요. 그 모든 측면에서 K2 전차가 세계 어느 나라 전차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3월 2일 날 창원에 있는 국가연 기동시험장에서 그 K2 전차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가지고 순수 국내 기술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낸 거에 대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국방 의지하고 역량을 보여준 큰 쾌거라고 하여튼 크게 웃으시면서 하여튼 좋아하셨던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 체계는 이제 수출 효자 상품 역할까지 하고 있다. 21세기 전장 환경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부터 9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K9 자주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K 무기 중 하나다. (2001년) 터키와 K9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총 600문 이상의 완성품 및 부품 수출 계약을 맺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9월 호주의 자주포 사업 우선 공급자로 선정됐다. K9 자주포는 2000년에서 2017년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47%로 1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술을 좀 얻기 위해서 많이 접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뭐 회의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박대 당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럼 구매라도 하자. 그러니까 기술은 안 줘도 좋으니 그럼 니네 물건을 사기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카피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뭐 안 하겠다고 2년 전인가 이렇게 그 우연히 자리에서 만났는데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고 그래서 해외 진출을 같이 하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기술도 같이 줄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하고 안 한다고 그러지 않냐. 그때 안 한다고 한 그 당사자였습니다. 또 사실 그 자리가. 그랬더니 거기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제안을 받고 했을 때 야, 이제 우리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이게 높아졌구나. 위상이, 우리의 위상이.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제가 어깨에 힘주고 그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국방과학연구소는 투자 대비 약 11배의 성과를 거뒀다. 국산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수입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362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제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고도의 정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천후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한국형 벙커버스터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개발됐다. 2020년엔 우리의 국방력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됐다. 한국군 최초의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위성과 연결하는 지상부 개발에 약 95%의 국산화율을 달성해 우주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더라도 보통 이제 턴키 베이스를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막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용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왜 발생했는지는 저희들한테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우리 힘으로 개발하고 우리 무기라고 하면은 상당히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군어부도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과학기술과 그 군의 전략과 이렇게 서로 접목을 이루어서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무기가 갖는 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무기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슬레드 시험실은 미사일이나 비행체 등의 성능을 지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시설로 무기체계 평가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5년부터 400m 길이의 1단계 탄도충돌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기체계의 고속화에 따라 제대로 된 시험이 어려워졌고 1.6km 길이의 시험실을 새로 건설 중이다. 2022년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이 완공되면 항공기 및 유도무기 등 각종 고속 비행체의 국내 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선로 주변에 빗방울이나 우박 같은 모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을 유도탄이 고속으로 지나가면서 부딪히게 하면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시험을 지상에서 비행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수행하던 시험을 국내에 대체 실시함으로써 기술 보안 유출 방지는 물론 외화 절감,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기술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 이 스텔스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양자 레이더는 미래를 이끌 첨단 기술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물리 분야를 국가 안보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분야로 판단하고 연구 개발에 착수. 새로운 50년을 대비 중이다. 양자물리를 설명하자면 사실은 양자물리는 원자와 광자 같은 미시 세계의 현상을 다루면서 고전 물리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물리학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18년부터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론적 수준을 벗어나서 실험실 수준에서 얽힌 광자쌍을 생성하고 영상 획득의 요소 기술을 시연하였습니다. 또한 광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실험실 수준에서 벗어나서 야외 방사 시험을 통해 군사 기술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능과 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1970년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2020년 첨단 무기 수출국이 되기까지 50년간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국방과학연구소.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면 기꺼이 다시 그 길을 갈 것이다.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수고했는데 이 등을 한번 톡 쳐주더라고요. 수고 많으시다고. 그랬더니 그때 한번 울컥했어요, 사실은. 그래 화장실 가서 한 10분 동안 울고 온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사실 조금 긁어주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한다 해도 국방과학연구소에 다시 들어오겠다.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를 다니면서 어떤 기술적인 성취감보다는 국가 안보 그리고 국방력 증강에 제가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원으로서의 긍지심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50년이 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 체계들을 전부 국산화하는데 기여를 많이 한 그런 그 연구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첨단 기술의 확보가 국가의 운을 가리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